안녕하십니까. 영화우독 이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쟁입니다. 문직입니다. 투표들 다 잘 하시고 어때요? 소감이 어때요? 영남지방에서 오신. 저희 다 영남지방에서 왔잖아요. 영남지방에서 오신 두 분. 투표 결과가 만족스러우신지. 숫자만 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깜짝 놀랬던 게, 비례에서 어쨌든 반 정도는 핑크당이 됐잖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렇게 많이 될 줄 몰랐다고? 네. 비례를 먹을 줄 몰랐다고? 네. 왜 몰라요? 그동안 엄청 많이 먹을 거라고 다들 그렇게 떠들어서. 아니,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또 그렇게 나와서? 네. 눈으로 확인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오늘 10명 만났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그 중에 알게 모르게 5명은 그분들이시고, 또 서울 지역이나 파란당이 많이 되시긴 하셨지만, 표수가 많지 않은 상태로 됐고, 그 얘기는 민심 또한 또 많지 않은 표수만큼 또 하여튼 그렇잖아요. 우리가 네. 몰로 지나다니는 사람들 중에 반은 핑크색 사람들이다. 네. 아무리 정치에 자유가 있다지만 개인적인 그냥 호불호를 봤을 때 조금 실망이 컸다. 네, 놀라움이 컸다고 할게요. 놀라움이 컸다. 네. 그렇군요. 어디 찍었어요? 그래서? 핑크당이요? 저랑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하면서 그렇군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180석이 한쪽으로 몰아가서 저는 전혀 원치 않았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안 돼. 원래는 어떻게 170에 정의당 10석. 그래서 선진화법을 피해서 입안을 하려면 정의당하고 반드시 연합을 해야만 하는 수준으로 맞섰어야지. 이제 민주당은 정의당과 손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정의당과 손을 잡기 위해서는 개혁적인 것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했어야 했는데 이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의 개혁은 반발짝 지체될 것이다. 근데 정의당은 왜 비례대표 1분이 그분이신 거예요? 그건 당원 투표에서 결정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니, 저는 잘 몰라가지고 어떤 업적이나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신 건지 잘 몰라가지고. 당원 투표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걔가 득표 1위를 한 건 아닌데 청년 가산점 있고 가산점 붙고 해서 1위가 된 거죠. 득표 1위는 아닌데 청년 가산점은 다 모든 정당이 다 있으니까. 저는 불안하긴 한데 초짜들이 들어가서 뭘 할지 무시나 엄청 당할 텐데 비례대표라고. 그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맨날 물갈이 해야 된다 하고 왜 이렇게 물갈이 우리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또 물갈이 하니까 또 지랄해. 찍어주시고. 저도 정의당 당원입니다. 근데 좀 정의당이 아니에요. 말하세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위성정당에도 참여도 안 하고. 네. 왜 그러는 거예요? 대답하시죠. 나도 당원 게시판에서는 그거 해야 된다고 엄청 싸웠었는데 아니 우리는 그냥 원칙을 지켜서 하겠다는데 뭐라고 해. 오히려 거기 참여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더 탄탄한 논리를 대서 이런 거 하니까 이렇게 가자라고 하면 하는 거지. 원래 나는 정해진 룰대로 가겠다는 사람을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이 협법에 우리도 승차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더 탄탄한 논리로 하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못 이기신 거예요? 탄탄한 논리가 없어가지고? 지랄만 하니까 지랄하고 욕만 하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줘 내 말을. 아이씨. 아무튼 유호정 후보는 지켜봅니다. 그래서 새 시대가 열리고 있는 이 가운데 새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영화 투표 끝난 다음에는 이런 영화를 봐야 된다. 그래서 파고를 보고 왔습니다. 되게 옛날 영화인데 96년도 영화인데 이거 내가 고3 때 나온 영화야. 진짜요? 저 초등학교 때. 아닌가? 아닌데. 유치원 때인가? 파고 왜 골랐어요, 문직이?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이서 다 파고가 참 좋은 영화라고 하셔서 그래서 뭔가 뜻깊고 의미 있는 영화겠구나 해서 골랐죠. 1996년도 영화. 약쟁이님 유치원 시절에 나왔던 영화고요. 감독은 카우보이의 노래처럼 코엔 형제. 감독은 형제는 아니고 각본은 형제가 썼는데 감독은 조엘 코엔 형 감독이 있었어요. 네, 형이 감독을 맡아서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인 파고는 영어로 파고인데요. 이거는 미국 노스다코타주에 있는 도시 이름이라고 합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데 이게 실제 촬영한 곳은 여기가 아니래요. 아, 그래요? 네. 그 지명이 한번 그 주인공 아내 입에서 한번 나오긴 하죠. 파고는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파고는 괜찮아요, 이렇게. 그럼 어디서 찍었대요? 몰라요? 네, 그거는 뭐 나무위키 보시면 안 나와. 별로 이거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조사 안 했는데요. 아니,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 왠지 실제 지명이 더 알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어가지고. 네. 그거는 나무위키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찍지 않았다는 것만 나왔지, 어디서 찍었다는 얘기를 안 나오네요. 찍지 않았다만 나오네요. 미네아폴리스가 주무대인데, 네. 그마저도 거기서 찍지 않았다. 와, 충격적입니다. 이 영화는 여러모로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고, 영화 자체가 갖고 있는 뻥이 있어요. 뻥? 네. 무슨 뻥? 그거는 나중에 영화를 끝까지 보시면 알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범죄 스릴러 영화고요. 그냥 무슨 뻥이지? 그래서. 혹시 모르세요? 네. 나중에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끝부분에서. 네. 범죄 스릴러 영화입니다. 네. 주인공은 누구냐면 자동차 세일즈맨인 제리 룬더가드, 윌리엄 마시 배우가 맡은 역할입니다. 이 사람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인데 능력이 좀 없고 그리고 빚을 좀 졌는지 돈이 좀 공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사람의 아내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사업가 같고요. 그리고 이 제리는 장인어른한테 인정을 당연히 못 받고 있죠. 무시당하고. 집에서도 아내랑 아들내미가 있는데 장인어른은 이 두 사람만 자기 가족으로 치고 제리는 가족으로 취급을 안 해요. 차위를? 네. 나는 그렇게까지는 느끼진 않았는데. 저도 처음 아는 사실이에요. 이제 밥을 먹다가 이 사람이 장인어른한테 뭔가 걱정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나는 자네는 걱정 안 해? 라고 했나? 저는 신경 안 써. 나는 내 딸이랑 내 손주만 걱정이 돼. 이렇게 해요. 이거는 사회로서의 역할을 날카로운데 해보신 분만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제리도. 저랑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게 테라이버 때문인지 요 제리가 어쨌든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데 큰 건수가 하는 게 생겨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은 상황인데 돈이 이제 없는 거죠. 빚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돈이 나갈 구멍은 없고, 어떡하겠어요. 결국 이제 나쁜 짓을 계획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나쁜 짓이 뭐냐면, 자기 이제 카 세일즈를 하는 그 회사에 정비공이 있는데, 그 정비공을 통해서 양아치, 잡범인 칼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받아요. 칼은 스티븐 부세미 배우가 맡은 역할입니다. 이 사람한테 자기 아내를 납치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아내의 몸값을 장인어른이 지불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 몸값의 반을 이 스티븐 부세미한테 주겠다.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타고 있는 차도 약정이 안 봤어요? 영화 안 봤네. 아니, 호응을 잘해주고 싶었어요. 자기는 차도 요 칼한테 넘기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뭔가 눈발이 휘날리는 설원에서 제리가 자기 차를 털털털 몰고 가가지고 한밤중에 이제 낯선 술집에 딱 도착을 해서 그 잡범인 칼을 만나러 가는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밤늦게 간 그 술집에서 칼이랑 칼 옆에 험악하게 생긴 정체불명의 남자랑 같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 상황에서 이 칼이 왜 1시간 늦게 왔냐고 다짜고짜 막 뭐라고 해요. 그때부터 이 사람한테 뭔가 기선제압을 당한 거죠. 막 질질 끌려가면서 어쨌든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되거든요. 협상을 해서 돈을 이렇게 반을 주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 옆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이제 게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되게 험악하고 뭔가 일을 꼭 칠 것 같은 분위기를 계속 풍겨요. 어쨌든 그렇게
계약은 하고 이제 각자 헤어지고 아내를 납치하는 수순을 밟게 되죠. 그래서 집에 돌아온 그 제리는 그 계획대로만 하면은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그 사업을 투자할 수 있게 된 상황이에요. 이제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장인어른이 그 제리 집에 오게 됩니다. 불편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요 제리가 한번 떠보는 거죠. 장인어른한테. 장인어르신, 제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건수가 있는데, 혹시 투자할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단칼에 안 된다고 하죠. 그래갖고, 뭐 안 되겠구나 하고 잊고 지냈는데, 며칠이 지나고, 장인어른이 제리 보고 한번 보자고 해요. 봤는데, 하는 말이, 내가 내 동업자랑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그거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 내가 사업을 투자를 할게.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리 입장에서는, 뭐, 이상한 뭐 계획도 세웠고 한데 돈을 뭐 거액을 투자를 한다니까 잘 된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한 실험 놓겠다 해가지고 장인어른한테 투자받고 이 일을 계획을 해봐야지 하는데 하려면은 그 아까 세웠던 그 나쁜 계획을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칼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돼. 큰일 났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편지 써야지. 그렇게 해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제리가 장을 봐가지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막 뭐 온갖 난리를 다 치면서 막 집도 깨부수고 막 문도 부수고 막 그 장면 그 샤이닝 그 영화처럼 막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내를 막 거의 만신창이를 만들어가지고 납치를 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때부터 일이 계속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납치를 해간 칼이랑 동료 개어는 이제 제리가 준 차를 타고 아내를 뒤에 숨겨가지고 이제 가는데 한밤중에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서 경찰한테 붙잡히게 됩니다. 왜냐면 그 자동차 번호판 제대로 안 달고 있었으니까. 번호판 없이 돌아다닌 거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골치 아프게 된 거죠. 뒤에 이제 그 제리 아내는 막 숨어가지고 낑낑대고 있고 경찰은 문 열어라고 하고 그래서 문을 딱 열어주고 이제 무세미가 칼이 이제 경찰한테 슬그머니 이제 돈을 이렇게 쥐어주려고 하죠. 근데 경찰이 되게 깐깐한 놈이었어.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것만 받았어도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이제 잠깐 내려보라고 하는데 그 찰나에 옆에 있던 그 개어 험악하게 생긴 그 사람이 갑자기 경찰의 머리를 끄댕이를 잡더니 자기가 들고 또 총을 꺼내가지고 경찰을 쏴 죽입니다. 그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옆으로 차가 한 대 확 지나가면서 그 장면을 목격을 해요. 목격자가 생긴 거죠. 목격자를 잡으려고 이 개어라는 인간이 차를 끝까지 몰고 가가지고 그 목격자들을 또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을 자꾸 죽여가고 사건은 점점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끝날 일이었는데 네. 과연 이들은 무사히 몸값을 받고 와이프를 교환하고 서로 모두가 해피하게 끝날 수 있을 것인지 네. 그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약쟁이 어때요? 이거 엄청 재밌다며요. 네, 저는 그 약쟁이 때문에 이거 선정된 재밌다고 거야. 했다고 두 분이 좋은 영화라고 했어요 그때. 그랬어요. 아니야, 나는 파고라는 말만 했고, 네. 그거 되게 재밌는데. 난 재밌어. 나는 좋다, 나쁘다 얘기 안 했어. 좋고 나쁜 영화는 잘 모르겠어요. 다시 들어가야 될까. 좋은 영화라고 해서 내가 엄청 뭔가 의미가 있고 뭔가 사색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영화인 줄 알았는데. 근데 재미있는 영화 같은데요? 좀 더 재미있는 영화에 가까운 것 같고. 네. 물론 뭐 의미하는 바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냥 처음부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그 칼이랑 그 이상한 놈을 만나러 들어가서 처음부터 너 왜 이제 와? 1시간이나 기다렸는데 7시 반에 만나기로 했잖아 했는데 그 주인공이 아니야 8시 반이야 뭐 실갱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걸로 시비를 하고 있는 것부터가 저는 이상하게 거기서부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도 재밌지만 그런 뭔가 블랙 코미디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런 유머 코드가 저는 좀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약간 헛헛한 웃음이긴 하지만 그냥 그게 너무 웃겨서 저는 되게 그냥 그런 분들이 재밌었고 그리고 저는 파고 미드도 다 봤거든요. 근데 저는 시작이 원래 파고
시즌 1을 보고 그 다음에 영화를 보게 된 거였는데 이제 시즌 1은 영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였는데 되게 미드도 재밌거든요. 예. 원작을 보고 나니까 원작이 되게 오래된 거잖아요. 근데도 지금 봐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그걸 보고 있으면 되게 추운 그런 북미를 가고 싶은 그런 느낌? 풍경도 너무 이쁘고 그냥 장면도 좋고 그 별거 아닐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재미나게 잘 만드는 게 연출력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저는 진짜 재미로 재밌는 영화인 것 같아요. 재미있어서 좋은 영화라면 좋은 영화고. 맞아. 그런 부분이 타란티노 영화랑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막, 실제 스토리랑은 좀 다른데 곁다리로 막 등장인물들이 말도 안 되는 대화 주고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 맞습니다. 저는 코엔 형제의 스타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타란티노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거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나서서 별로다라고 하기 뭐하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타란티노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코엔 형제들도 뭐 그렇게 딱히 좋아하는 그런 적은 아니에요. 근데 나름 자기 색깔 잘 유지하죠. 사소한 것 때문에 자꾸 일이 틀어져서 결국에는 파국으로 치닫는 주인공들 보여주는 블랙 코미디. 저기랑 비슷하잖아요. 어퍼잼스랑. 근데 흐름이 좀 다르긴 하죠. 네. 거기는 너무 정신없이 가지만 여기는 아주 조용하게. 그렇죠. 거기는 완전히 진짜 무슨 꼬리에 불 붙은 황소가 뛰어다니듯이 어퍼잼스는 그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 아무튼 처음에 아주 간단해 보이는 일 맡은 자리에서 한 두세 명이 각자의 아주 간단한 임무만 잘 수행하면 아무 문제 없이 다 해결될 일이 말도 안 되게 막 꼬이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이런 얘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문제 갖고 왔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어느 카우보이의 노래 같은 것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황당한 죽음들 보여줍니다. 코엔 형제의 스타일이 잘 나온 영화 같고요. 근데 저는 딱히 그렇게 재밌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잘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궁금해야 되잖아요, 보면 어떻게 될까. 두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성공할까, 안 성공할까. 이 모든 일을 꾸민 저 사위는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해야 되는데, 그냥 다 죽을 거고. 뻔했어요. 다 이걸 알겠어서, 이렇게, 재미가, 그리고 과묵한 킬러 있잖아요. 네. 스티브 부세미와 팀을 이뤄서 납치극을 벌이는 과묵한 킬러가 언젠가 일을 그르칠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여럿을 죽이겠구나, 다 죽겠구나, 좀 보이잖아요. 어쩌면 이게 옛날 영화잖아요. 24년 전 영화. 그때 봤으면 엄청 신선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컷 잼스처럼 끝까지 뭔가 잘 안 풀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이러니까 좀 현재 시점에서는 빤한 결말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니 저는 그 당시에도 봤는데 진짜요? 근데 그때도 뭐 그다지 그래요?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걸로는 사람을 나무 톱밥 가는 기계에 넣어서 갈아서 시체 처리하는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이다. 그리고 거기서 막 분쇄돼서 나오는 피와 하얀색 설원이 대비를 이루어서 그래서 시각적인 충격을 준다 그랬었는데 저는 그냥 그랬거든요. 당시에도요? 네, 당시에도. 그런 거는 괜찮아. 하지만 금자 씨가 손가락을 자르는 거는 못 보겠어. 붕대 감은 금자 씨의 손가락이 하얀 피부 위에 빨간 눈화장을 이렇게 할 때 그 손가락이 화면에 나오는 건 못 견디겠지만 거기 기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저긴 않더라고요. 최근에도 우리나라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왔죠. 국정원 직원들이 그때는 안기부 직원들이 중정 직원들이 전임 중정 부장을 잡아서 분쇄기에 넣는 장면이 나왔는데 아무튼 저는 그냥 잔잔하게 봤어요. 다고 재미없는 영화, 못 만든 영화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재미있는데 악역이 보여주는 그런 압도적인 카리스마 이런 무서운 이런 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런 거 보면은 그것도 이제 코엔 형제 노래래 영화지만 그런 거에서는 어마어마한 캐릭터 쇼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좀 이렇게 제가 따라온다
그 산소 호흡기 같은 거 들고 막 최양락 머리 해가지고 따라온다. 막 있는데, 여기에서는 안 무서워. 괜찮아요. 그냥 이리 꼬여 가고 그 저 사위 저 답답한 저 새끼 저거. 진짜 그 대사 그대로.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일을 꾸미는 저 사위는 볼 때마다 그냥 답답하기만 하고, 저 쫄깃한 맛, 그런 거를 저는 잘 못 느낀, 뭐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영화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죠. 저는, 여러분들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재밌게 봤고, 기대랑 좀 다르지만, 재밌게 봤고요. 약쟁이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등장인물들이 어딘가 모르게 좀, 얼간이 같이 나사가 좀 빠져 있잖아요. 주인공의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또, 주변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뭔가 바보 같고 그렇잖아요. 뭐, 사창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생각이 재밌잖아요. 말하는 투도 없고. 대화가 제대로 안 되고. 딴소리하고. 특징을 얘기하라는데, 특징을 좀. 웃기게 생겼다고 근데 얘기하고. 그거는 진짜 그 특징인 거예요. 왜냐면 그 뒤에 다른 사람한테 특징을 물어봤는데 그 사람도 웃기게 생겼다고. 아니, 근데, 딴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는 말보로맨 같이 생겼다고 하면서 말보로를 많이 펴서 그런가? 마치 잠재의식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웃겼습니다. 네. 그런 코미디 요소들? 그런 거. 재밌었고. 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 초반에 이렇게 자막이 쭈루룩 나오거든요. 이 영화는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었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름을 바꿔서 등장을 시키고 사망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 영화를 뭐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것 때문에 영화를 볼 때 되게 뭔가 우스꽝스럽지만 되게 몰입을 하게 돼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마지막에 이게 크레딧이 쭉 올라가면서 영화는 픽션이라고 딱 나와요.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구라고 뻥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한 발짝 딱 떨어져가지고 생각하면 되게 재밌고 독특한 영화처럼 느껴졌어요. 약간 장난치는 듯한 현대미술 같은 그런 영화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뭐 괜찮네 이런 생각이 생겼어요. 아까 말씀하신 뻥 얘기하시는 거구나. 저는 뭐 다른 게 있는 줄 알고. 참 소소해요. 여기 여주인공인 프란시스 맥도맨드랑 조앤 코엔이랑 부부죠. 이 영화 찍은 이후에 그걸 했대요. 영화 감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직업 같아요. 이 파고하면 그 설원 위에서 막 돈가방을 들고 막 기어가는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데 1시간 38분의 짧은 영화고요. 이동진 씨 뭐라고 했나 한번 보여? 이동진 씨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동진 씨도 할 말이 없는 거지, 영화에 대해서. 영화를 볼 수가 없어, 파고. 어떻게 보라고,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네? 여러분, 불법 다운로드해서 보셔야 돼요. 아닙니다. 볼 수 있는 데가 없잖아. 예전에 샀던 그 CD, DVD를 돌려서 봤다. 네. 평론가 평점 없고요. 너무 오래된 영화라. 이동진님이 말은 안 했지만 4.5점 주셨네요. 네, 주셨어요. 이세희 씨가 5점 만점 주시면서 영화를 본 후 중의적으로 느껴지는 영화 제목 파고 의도보다 너무 멀리 가버린 절망적인 실화. 이 사람 잘 못 봤네. 영화 반만 보고. 그런데 따봉을 107개 제일 많이 먹었어. 우리나라 네티즌 이 모양입니다. 아유 진짜. 거리에서라는 분이 3점 주시면서 코엔 형제의 작품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의식해야 그나마 보이는 주제의식. 블랙 코미디적인 성격이 강해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라는 주제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저도 공감이 되는 평입니다. 딱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그런 영화인데요. 왜 명작이라고 평가를 받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시고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없고요. 왓챠 플레이에서도 보실 수가 없고요. 네이버 무비, 구글 무비 이런 데 다 없어요. 필요하신 분은 저희한테 메일을 주시면 CD를 한 장씩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CD 한 100장 있으신 거예요? 옛날에 많이 사놨지. 싸게 팔 때. 우와. 댓글에 이메일 주소 달아주시면 제가 CD 붙여드리겠습니다.
You mind if I sit down? Carrying quite a load here. Where's Jerry? Got your damn money. Now where's my daughter?